한 주간 있었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알짜 정보를 알리고 자세히 파고드는 우리 동네 알파고. 안녕하세요. AI 아나운서 김현욱입니다. 무려 54일간 이어진 장마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간 많은 강수량으로 몸고생, 마음고생 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루빨리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와 소식들을 준비한 국내 방송사 최초 AI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알파고 첫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 경인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포인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항공기 소음, 부평 미군기지, 디자인 교실, 김포 문화도시, 서울 경인 지역에서 핫하게 떠오른 뉴스포인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포인트, 항공기 소음입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양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요새 토요일, 일요일요 목동 쪽으로 계속 이륙해요. 탱크 소리 나요. 탱크 소리. 비행기에서 이렇게 창문을 내려다보면 저희 집 창문이 보이는 거예요. 소음 영향도 조사는 5년에 한 번 합니다. 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주민들은 소음 측정 장소가 잘못됐다고 반발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중 총 50곳의 소음값을 측정하는데 양천구에서는 7곳을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소음 영향 지역은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인 웨클에 따라 1종과 2종, 3종 가나다 지역으로 나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85웨클 이상 지역에는 이주와 토지 손실 보상을, 75웨클에서 85웨클 사이 지역에는 에어컨과 방음창 설치, 전기료 등을 지원합니다. 주민들은 한 아파트 안에서도 지원을 받는 동과 받지 못하는 동이 나뉜다며 소음 측정값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소음 측정값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소음 영향도는 1년 이상의 용역 기간을 거쳐 내년 확정될 예정.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두 번째 뉴스포인트, 부평 미군기지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0월부터 부평 미군기지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의 소식입니다. 정화 작업이 한창인 부평 미군기지. 오는 10월 부평 미군기지 남측 야구장 부지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부평 미군기지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부평 미군기지 부분 개방을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평 미군기지 부분 개방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무래도 복지 시설이 좋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면 좋죠. 인천시는 미군기지 내 건축물 조사와 오염 정화 작업을 마치면 나머지 부지도 단계별로 개방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80년간 굳게 닫혔던 부평 미군기지. 그곳이 이제 곧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세 번째 뉴스포인트, 디자인 교실입니다. 학생 중심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에 개성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학교. 어떤 모습인지 궁금한데요. 이 소식 김진재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 반듯해야 할 책상이 구부러져 있고 교실 바닥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좁은 책상이 아닌 저희가 저희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넓은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몸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니 이제 그리고 혼자 앉는 게 아닌 여럿이서 앉으니까 서로 이제 생각 같은 것도 논의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해당 교실의 이름은 미래교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예산 169억 원을 들여 미래교실 조성 등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오는 2024년까지 신설학교 21곳에 대해서도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그린스쿨 사업과 병행해서 신설학교나 또는 원도심에 있는 균형발전교 이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마지막 뉴스포인트, 김포 문화도시입니다. 김포시가 문화도시에 도전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전합니다. 경계를 허물다 문화행동도시 김포. 김포시가 지역에 그린 문화도시 비전입니다. 큰 정체성 없이 흩어져 있던 지역 문화 사이 경계를 허물겠다는 의지인데 김포시는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정부의 문화도시 지정에도 도전합니다. 문화도시 김포는 세계가 주목하는 단절과 경계를 넘어선 평화 문화의 현장에 서 있을 것이고요. 시민의 주체성과 청년의 창의성으로 새로운 젊은 문화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포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개 분야 문화사업에 19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짰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데 그러려면 오는 11월 예비도시 자격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생활, 평화, 교류, 창의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만들어서 한번 실현을 해보는, 거기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기획하고 구상하고 하는 그런 단계 중에 있습니다. 김포 지역 문화시설의 시민 수용 능력은 전국 지자체 250곳 가운데 195위 수준. 열악한 문화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겠다는 김포시의 도전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우리 동네 알파고 두 번째 코너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 속 꿀팁을 알려드리는 알쓸 꿀팁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직접 음식을 하다 보면 잘못된 보관 방식으로 인해 조미료를 오래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미료 보관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재료이지만 그만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간장입니다. 간장은 보통 실온에 보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온이 아닌 냉장 보관해야 더 오래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멸치 액젓도 마찬가지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같은 기름이라고 생각해서 식용유나 참기름처럼 실온 보관하는 분들 많으시죠. 들기름은 필히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 실온에 보관할 경우 쉽게 변질돼 악취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미료 보관법 세 번째, 다시다입니다. 요리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다시다는 요리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조미료 중 하나죠. 다시다를 실온 보관하게 되면 뭉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냉장 보관보단 실온 보관이 좋은 조미료도 있습니다. 바로 마요네즈인데요. 마요네즈는 저온에 보관할 경우 마요네즈의 주성분인 식초와 계란 노른자, 기름이 층으로 분리되어 쉽게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보관법은 직사광선이나 전기 제품에 열이 닿지 않고 서늘하거나 시원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면 냉장고 안쪽보다는 문 쪽을 추천합니다. 마지막 꿀팁, 바로 고춧가루 보관법입니다. 고춧가루와 같은 가루류는 실온이 아닌 냉장 보관도 아닌 냉동 보관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실온에 보관할 경우 습기에 쉽게 노출돼 눅눅해지면서 덩어리지고 색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냉동 보관을 추천합니다. 습기가 차 눅눅해진 고춧가루는 습기를 잡아줄 나무 이쑤시개를 넣어주면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제대로 된 조미료 보관법으로 더욱 맛있는 요리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해시태그로 알아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해시태그 로컬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해시태그가 우리 지역을 대표했을까요? 첫 번째 해시태그, 독서동아리입니다. 신월 음악도서관에서 성인 독서동아리, 독한 그녀들의 회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동아리입니다. 9월 2일부터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씩 진행되는 독서동아리 독한 그녀들은 독서가 취미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신월음악도서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는 메모리 청춘입니다. 부천의 오정 치매 안심센터가 오정 노인지회와 연계해 치매 예방 자조 관리 동아리 메모리 청춘을 운영합니다.
재능 나눔 어르신을 치매 예방 건강 리더로 선정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실시하고 주위에 소외된 어르신과 1대1로 치매 예방 자조 모임을 운영합니다. 이번 메모리 청춘 모임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주민신고제입니다. 의정부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민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점심시간을 포함한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번 코너는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취향별로 소개하는 여행 이취향 시간입니다. 오늘 찾아가 볼 곳은 오대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관동지방 대표 사찰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입니다. 고즈넉한 사찰과 전나무 숲길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오대산. 오대산에는 평창 대표 관광 코스인 월정사와 전나무 숲길이 있습니다. 1800여 그루의 전나무가 우거진 월정사 전나무 숲길. 커다란 전나무들이 모여 만들어준 그늘 덕분에 무더위에도 끄떡없습니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덕분에 여름철 피서지로도 각광받는 월정사 전나무 숲길. 그렇게 전나무 숲길을 걷다 보면 절대 놓쳐선 안 될 명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만드는 이 나무. 여기 할아버지 전나무인데요. 엄청 유명한 나무예요. 성인 2명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큰 이 고목은 전나무 숲에서 나이가 가장 많아 할아버지 전나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 10월에 어느 가을밤 들이닥친 태풍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전나무 숲의 명물로 남아있는 할아버지 전나무. 할아버지 전나무와의 만남을 기로하고 본격적으로 월정사를 둘러볼 차례입니다. 오대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월정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오대산의 자연과 사찰의 품이 그리고 기계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월정사.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수많은 신도들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월정사는 국보 제48-1호 팔각구 충석탑을 비롯해 5점의 국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팔각구 충석탑은 약 1000년 전에 만들어진 탑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풍경 소리 정말 좋죠. 팔각구 충석탑에 소원을 빌어보는 것도 참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 아름다운 전나무 숲길과 천년 고찰 월정사에서 시원한 여름 나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코너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일자리 잡고 보자 시간입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특수경비원을 모집합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 특수경비원무를 담당합니다. 인근 거주자, 야간 근무 가능자, 격일 근무 가능자, 2교대 근무 가능자, 해당 직무 근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10일까지입니다. 은평구청에서 상주 근무하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를 담당할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자, 인근 거주자,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모집 기한은 10월 11일까지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열정 많고 뛰어난 인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해진 코로나19 확진 추세로 인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항상 마스크 착용하시고 인원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면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방송사 최초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린 우리 동네 알파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